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일선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그 재배 지식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네랄 강화 기능성 농산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네랄 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자택에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제처럼 드시는 영양제를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물에서도 이 미네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인산, 철, 아연, 망강, 구리 하는 이런 비료적인, 우리는 흔히 비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 원소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우리가 영양원소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충분히 잘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식물은 안전하게 자라게 되고 또 그 미네랄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기능성 농산물, 즉 그 농산물을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매우 좋은 그런 원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네랄의 종류와 또는 이 흡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미네랄 종류 또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미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인체에서 오는 부작용에 조금씩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처방하기로 해서 그곳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마이신 주사도 맞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방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를 하고 또 술이나 담배를 적절히 통제를 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통제를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방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사람이 병이 덜 걸리거나 병이 걸렸을 때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영양제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미네랄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해서 미네랄을 포함한 미네랄과 비타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체에 사용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영양 물질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에서 나타납니다만은 주로 이 빈혈 상태, 이 머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만은 또는 머리칼이 빠진다 이런 탈모 상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버드 의과대학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본다면은 이 철성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이 조직의 그런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도 황이라는 원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소가 있을 겁니다. 근육 이완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골격 또 이 치아 이런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칼슘은 특히 여자분들에게 중요해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이런 것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원소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칼슘은 언제나 인체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영소는 아닙니다만은 나트륨이나 기타 이런 요소들도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미네랄 종류와 기능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끝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여러분들이 본다면 칼슘, 인, 황, 칼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비료라고 오해하는 식물을 취급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면은 마치 식물에서 해로운 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곡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은 식물에게 잘 사용됐을 때 식물을 건강하게 하고 식물의 병을 예방하고 억제하고 또 병이 왔을 때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 있죠. 또 대부분의 이런 원소들이 원료들이 땅 밑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랑헬트라는 땅 밑에 있는 돌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것을 캐서 비료화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런 자연 물질들을 비료화시킬 때 흡수를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비료를 좀 더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큼의 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런 비료들은 적절한 양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그런 것이 재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 아연, 구리, 우리 뭐 흔히 극미량 요소에 들어갑니다만은 셀레늄, 망간, 몰리브덴, 붕소,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 이름과 똑같죠. 비료의 성분 이름과 똑같은 것들이 사람에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종합 영양제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미네랄 제제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고 식물체에도 여기 있는 이 코발트도 사용되기도 하고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규소, 니켈 다 고급 제제로서 잘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게르마늄 이런 것들도 식물체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장을 지나고 본인이 농업에 인연이 있어서 농장을 갖고 있고 또 농업에 대단히 박학다식한 닥터 월렉이라는 이분은 식물에 대해서 이 미네랄의 종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책에서 본다면은 병원에 오지 마라. 병원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미네랄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라. 이런 조언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몇 가지의 그 고급 농업 지식 중에서 본다면은 같은 미네랄이라도 일반 미네랄이 있고 킬레이트 미네랄이 있고 또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가장 안전한 미네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논의하는데 이 두 가지도 흡수율에서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굴껍질, 뭐 금속성 산화물, 이 흙 속에 추출한 거 일반 계란 껍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금속성 미네랄 이러는데 보통 식물체에 흡수되는 비율이 한 10% 정도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고급 제재들 우리가 아까 영양학적으로 만드는 거 봤죠? 조금 더 고급 제재로 만들어진 것들로 사용됐을 때는 우리는 좀 더 흡수율이 높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킬레이트 미네랄에 해서 무려 4배, 5배로 일반 미네랄보다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네랄에도 이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미네랄 전체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콜로이드 미네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제재고 극히 중요한 고급 제재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식물의 퇴적층에서 주로 추출한 유기체라 그래야만이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의 그 자료에서 본다면은 미국 국회 상원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비타민은 쓸모없다. 즉 사람을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한다. 가운데는 사람의 한 중심에 미네랄이 있고 왼쪽에는 비타민이 있고 오른쪽에는 효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타민과 효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의 미네랄, 철, 아연, 망간, 구리, 칼륨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됨으로 해서 비타민을 대체를 좀 일부 할 수 있다. 또 효소를 자연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과 효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아도 미네랄을 잘 골고루 섭취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충분히 대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미네랄이
인체의 중심에 있다는 이 미네랄이 없으면은 비타민과 효소가 있어도 대체를 할 수 없다. 그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미네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미네랄 강화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이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농산물에 종합 미네랄 12가지, 14가지, 16가지 하는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 종합 미네랄 비료, 이걸 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다.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인체로 잘 사용된 이것이 인체로 이렇게, 즉 사람으로 치면 인체겠지만 식물로 치면 식물체 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햇볕을 보게 됩니다. 햇볕을 쪼이면 식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흡수가 더욱 용이한 유기토의 미네랄로 바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었던 아까 무기태 약 10%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또 약 40% 가까운 킬레이트 미네랄, 이런 미네랄들이 식물체에 사용되어졌을 때 사용된 이후에 햇볕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유기태 미네랄을 바뀌게 됨으로 해서 식물체 내에 매우 흡수가 용이한 그런 상태가 되고 식물을 균형 유지를 하는 데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12가지 내지 14가지, 16가지 이런 필수 원성을 골고루 사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미네랄이 강화된 기능성 농산물, 즉 식물도 좋지만 사람이 이 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병에도 훨씬 강해지는, 인체의 균형 성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용이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네랄 강화 기능성 상태다. 기능성 농산물을 섭취해서 기능성 인체,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출발은 여기에서 합니다. 출발은 여기에서 했지만은 식물체 내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또 식물체 내에서 우리 식물을 사람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일, 일반 채소, 이런 농산물들에게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적인 이 비료를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식물을 균형 성장시키고 또 균형을 잘 유지해서 병 발생을 억제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 중에 하나, 포카리 스웨타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그 물이 많이 팔리게 된 것은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인체의 균형, 즉 이 물 속에 들어있는 농도와 우리 사람이 체내에 있는 체액의 농도가 비슷하다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인데, 이 물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자랑을 해놓은 것이 칼륨이 들었다, 칼슘이 들었다, 마그네슘이 들었다.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비료, 즉 미네랄과 똑같은 거죠. 이것들이 들었다고 인체에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일반 많은 물들도 과거와는 틀리게, 과거에는 그냥 생수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미네랄 워터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격을 더 받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비료에 사용되는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네랄 강화 기능성 농산물을 조금 더 본다면은 우리가 토양 속에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시비를 하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토양 속에는 비료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지만은 지금은 연작이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집약적인 재배를 함으로 해서 원소들이, 특정 원소들이 많이 고갈이 되고 균형이 많이 무너졌다 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겁니다. 줘서 이렇게 흡수가 용이한 상태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농산물을 이렇게 올바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인체로 흡수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이 됩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 온 국민들에게,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를 했다고 이것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불안전한, 무엇으로 재배했는지도 모르는 외국 농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사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충분히 우리 한국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또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재배가 스스로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식물이 처음부터 잘 자라기 때문에 생산성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월등히 는다.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재배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일반 우리 농산물들도 부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대만이다, 싱가포르이다 이런 도시국가들은 농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외국에서 농산물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 이 FTA에 대응해서도 충분히 훌륭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광범위한 농업 지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야구TV의 정영만입니다. 감사합니다.